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급거 귀국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휴전보다 큰 것 있다. 트럼프 중국 G7 참여 반대안에 너 제외는 큰 실수. 그대로 있어라. 대피 말라던 이란 당국 못 믿어 테헤란 탈출 행렬. 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 상호 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이스라엘 개전 수일 만에 이란 압도 중동 파워 밸런스 걸프전 이상의 격변. 한국 세계 최고 군사기지가 된다. 서해 주도권 완전히 뒤바뀐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란 가스전 한국 건설사들이 지었다. 북 러의 공병 6,000명 파견의 쿠스크 복구 지원. 이 대통령 이시바 1총리와 정상회담 앞마당 같이 쓰는 이유. G7 정상회담 트럼프가 선택한 3명 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급거 귀국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휴전보다 큰 것 있다. 6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크롱 트럼프 휴전 제안 발언에 반박. 틀렸다. 트럼프 G7 정상회의 장소 떠나 DC행 전용기 탑승.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현지 시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명성을 쫓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 이란 휴전 문제로 캐나다 주요 정상회의 G7을 떠났다고 잘못 말했다. 라며 틀렸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내가 왜 지금 워싱턴 DC로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도적이든 아니든 에마뉴엘은 늘 잘못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폭스뉴스와 CNN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직원들에게 상황실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캐나다 엘버타주를 떠나 캘러리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탑승한 상황이다. 그는 앞서 트루스 소셜에 테헤란 즉시 대피를 경고했다라고 암시적인 뉴스인데 이 뉴스 매체 이름을 제가 뺐네요. 깜빡했네요. 트럼프 중국 G7 참여 반대안에 너 제외는 큰 실수. 요것들은 그 언론 매체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란의 완전한 핵포기 요구할 것. 진정한 종식 원해. 트럼프 최강 벙커버스터 카드 만지작. 중대한 선택인 바. 이 스텔스기에서 이 폭탄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분쟁 격화 국면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했다. 국가안보회의 소집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폭스뉴스에서 소셜 트루스에 올라온 트럼프의 글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최선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안정 후 최종 공격지는 중국일 것이다. 동아시아로 전선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란 테헤란을 아주 걸프전 때처럼 이라크 걸프전 때처럼 작사를 내가지고 정권을 바꾸려는 그런 강수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으라. 대피 말라던 이란 당국 못 믿어 테헤란 탈출 행렬. 김희정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6월 17일 오후 4시 4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즉시 떠나라. 경고의 주민들 대피 행렬. 식료품 사재기.
도시 곳곳 물 끊기고 연료 30리터 제한, 방공호 없어 지하철역으로. 감히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 하지 않았나. 당국을 믿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 테헤란에 은퇴한 은행 직원 제2 나부 시민의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했고, 뭐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을 좀 했습니다만은 뭐 이 사재기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탈출 행렬의 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대피를 포기한 주민들은 임시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다. 이란은 여러 개의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지만 정작 방공호는 부족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정혜지 기자가 한겨레에서 6월 17일 16시 0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G7 정상회의에 가서 개별적인 그 미국하고 영국과의 상호관세 첫 체결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영국 BBC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영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온 전면적인 무역협상 내용과 비교하면 훨씬 제한된 형태라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협정이 그 체결이 돼가지고 운영은 된다. 관세 전쟁을 일으킨 이후로 뭐 영국과 첫 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남과 다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인데, 또 미국이 그렇게 또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영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또 발전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남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개전 수일 만에 이란 압도, 중동 파워 밸런스 걸프전 이상의 격변이라고 폴 이돈이 포브스 재팬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확실히 했다는 거죠. F-35 스텔기 전투기를 증조하여 공중급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가지고 이란까지 가는데 공중급유 없이 이 사우디 상공을 경유해서 이란까지 쳐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걸프전 때 얘기를 해가지고 F-117 라이트 호크 스텔스 공격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걸프전 때의 부시처럼 분기 촉구하는 네타냐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이슬람 시아파 세력과 쿠르드족을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잘못 믿고 봉기를 했었는데, 그때 쿠르드족은 국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전 세계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 하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폭스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국민이 봉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직접 지원하거나 협력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미 일극의 끝을 바라는 이란, 앞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에 괴멸적인 파괴를 일으켰고, 게다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이 차례로 파괴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확실히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2024년 9월에서 10월 헤즈볼라가 당한 파괴적 패배에 힘입어 같은 해 12월에는 시리아 이슬람주의 반체제 세력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타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이스라엘에 의한 현재 이란 공격에 길을 열게 되었다. 저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인지를 잡고 거기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이대로 지리멸멸하게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갈등의 원천인 이란을 확실히 속된 말로 잡아 죽이겠다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중국의 1대1로 강 건너 낙동강 닥쳤던 게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는 실패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세계 최고 군사기지 된다. 서해 주도권 완전히 뒤바뀐다. 달란트 추대라고 이충근 박사가 대담한 내용 6월 12일 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선 제대로 넘었다. 서해 주도권 완전히 뒤바뀐다.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확실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미국과 중공의 대결에서 한반도의 가치는 매우 높다.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가 이긴다. 한반도는 불침 항목이다.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대만과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일부를 대만에 주둔할 수도 있다. 한미 방위조약 작동하는 지역은 한반도만이 아니다. 거기에 태평양 지역을 말하고 있다. 한미 방위조약에 그렇게 써있다 이런 얘기죠. 한반도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한미 방위조약은 대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중국군들이다. 미군이 만약 한국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이 강해져 있을 때나 떠날 것이다. 중국제 배는 입항료를 내게 만드는 미국이었고 한국 수리비용 미국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회를 잡을 것이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국 양쪽에서 이득 보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미국 생존 게임에서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 이재명 칸이 실용주의는 한국 국익 우선이란 면에서는 옳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그만큼 힘이 있을 때 성립 가능한 이야기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주적 관계로 변한 상황에서의 실용주의 전략을 어느 편에 서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친중이 이 칸이 서겠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행동을 그래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뉘앙스들을 친중적인 뉘앙스들을 찾아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란 가스전 한국 건설사들이 지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제목을 쓰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은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17일 16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현대 DL-ENC GS건설 1999년부터 시공 참여, 피해 입은 14구역은 한국건설사 시공 부분 아니야. 굳이 이런 것까지 왜 얘기를 하는지, 가스전 짓는데 상당 부분 참여했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네요. 어쨌든 한국 건설사들이 이스라엘의 관련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미의 기사 제목이냐고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아주 타겟을 정해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한국 건설사들이 이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요 제목들이 그렇다 이거죠. 한국 건설사 시공 부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요게 좀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들어갑니다. 북한, 러시아의 공병 6,000명 파견에 쿠르스크 복구 지원. 전번에 18,000명인가 보내고 이번에 또 6,000명을 보내네요. 김혜린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6월 17일 20시 28분에 보도했습니다.
러메체 쇼이구 서기 김정은과 회담사 합의, 전쟁 피해 시설 복구 지뢰 제거 수행할 예정, 북러 밀착 전투 지원에서 전후 복구까지 확장.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이 공병 1000명과 군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파견된 인력은 전쟁으로 파괴된 쿠르스크의 시설 복구와 지뢰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쇼이구 서기는 이달 4일에도 태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측이 앞선 만남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 첫 데뷔, 요게 리셉션장에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나갔네요. 리셉션장에서의 한 것이고, 캐나다 총리하고 면담하는, 했고 6.25 때 함께 싸운 사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이시바 1총리와 정상회담 앞마당 같이 쓰는 이유, 한일 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 이시바 총리 양국 협력 공조 세계의 도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첫 대통령이 돼가지고 안면 트는 정도 자리로 되고 그다음에 한일 협력 하자는 거로 압축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칸이 말하는 앞마당 같이 쓰는 에서 쓴다가 사용한다는 말인지 빗자루로 같이 쓴다는 얘기인지 앞마당은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 서정적인 말 표현을 하는 것은 오해를 좀 사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앞마당이 동해와 남해를 말하는 것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두 집안이 있는데 앞마당은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마당을 쓰는 거는 주인들이 안 쓸죠. 하인들이 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언사에는 양반 말하자면 하인을 부리는 그런 언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년공 출신이니 웃자고 저쩌고 하지만은 큰 야망은 내가 상류층 높은 랩이 되고 다 나머지 것들은 다 피지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속내가 비춰지는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연상이 돼버리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속내, 사고방식 또는 그런 거가 좀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 트럼프가 선택한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뉴스피드 오피셜이라는 데서 캐나다 마크 카니하고는 회담을 했고 멕시코 대통령하고 회담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은 이건 백악관이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애저녁에 한국하고의 이 회담 계획은 없었다. 이게 우리 국내 뉴스에서는 트럼프하고 회담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담이 무산된 거는 젤렌스키도 회담에 초청이 됐는데 젤렌스키는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뭐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회담은 갑자기 트럼프가 빨리 끝내고 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하고
예전역에 계획이었던 거하고는 틀리고 이시바 총리하고는 간단하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고 그 영국과의 그 관세 협상 체결하고서 나머지 국가들은 그대로 그냥 밀고 간다 하는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하나의 일본 영화인데요. 그 청소부의 그 똑같은 일상 이런 건데 화장실 청소부의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일상.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정서적인 영화가 돼서 한번 그 캡처를 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